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연휴 이후에 아파트 분양 시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당장 4월까지 6만 5천여 가구가 쏟아지게 되면서 이 분양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오는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상반기 쏟아지는 알짜 분양단지 장단점을 미리 살펴두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러한 알짜 매물인 성수동 상가와 그리고 마천 뉴타운 매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매물에 대한 포인트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 빠지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공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예,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하면,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한다. 예, 쫄딱 망한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첫 번째 책을 쓴 겁니다. 자, 그 쫄딱 망하는 지역이 지금 나왔죠. 자, 분양대전. 공급이 과잉된 지역도 있고 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은 아니겠죠. 자, 서울은 아니고 지방에 가격이 빠지는 데가 있다고 지금 아마 언론 지상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막 지진 나가지고 포항 지역이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 시점에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지금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데가 포항일 것이다. 그러면 O, 아니다. X. 포항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X인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로 한번 해보시죠. 자, 왜 그러면 제가 포항을 들었을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포항이 지금 지진으로 계속 건물이 자꾸 그 균열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지역은 부동산 분명히 빠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빠지는 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점점점 빠지는 데가 포항이 이다 그러면 O, 아니다 그러면 X입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O겠죠? 오늘은 맞았네요. 아닙니다. 근데 X입니다. 네, 아무래도 전 지진 때문에 O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진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여진까지 치면요. 거의 300회 막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지진이 크게 나면요. 자, 그런데 포항이 안 빠집니다. 자, 포항은요, 포항적인 특성이 있어요. 포항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리 황희진영 아나운서께서는요. 포항하면 유명하게 저는 호미곶? 호미곶 하면 또 뭐 포항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해병대 해병대에 그 우리가 훈련소가 또 포항에 있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이제 이렇게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포항은 또 하나 있죠.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과메기? 아니, 그 음식이 아니죠. 포항은요. 포항하면 다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포항지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 철강의 그렇죠. 철강의 도시, 그렇죠. 산업의 도시예요. 자, 포항이 강력한 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가격은 잘 안 빠진다. 왜 그러냐면요, 포항 자체가 산업도시입니다. 자, 산업이 단단하게 기반을 받쳐주니 부동산 가격이 잘 빠지지 않는다. 안 그러면 포항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진으로 해서 다 외곽으로 부산이나 대구로 빠진다면 포항까지 출퇴근하기가 엄청 멀지 않습니까? 자, 포항 제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도시는 잘 빠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 포항은 제가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빠지는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X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O가 아니라 X죠. 자, 왜 X를 들었을까요? 자, 포항은 버틴다. 그렇다면 X를 들었다면 어떤 지역이 나왔다는 거죠. 어떤 지역일까요?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포항보다 더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진도 안 났어요. 지진도 안 나고요. 굉장히 또 비유도 좋아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또 상업도시고요. 어딜까요?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이죠. 자, 왜 울산인지를 한번 제가 칼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울산이 왜 그런지요. 자, 부동산 잘못 투자하면요, 이제 쫄딱 망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시대가 왔는데 그게 어디냐 보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한다. 2탄이고요. 자, 3탄은 순위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전체 지도를 가지고 순위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3탄 나왔을 때 항의 전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측인 거예요. 자, 2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약 8만 2천 세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임대 포함해서요. 자,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파트 투에 가서 보시면요. 자, 여기에 임대주택 3만 세대를 제외하면 약 5만 세대다. 자, 5만 세대. 자, 5만 세대인데요. 2018년도는요. 더욱 심각하다. 2018년도입니다. 2018도 올해지 않습니까? 자, 올해입니다. 자, 올해는 현재 아파트 투유입니다. 금융결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나타난 공급 세대수를 보면 1월, 2월 달에 72세대만 일반 청약을 통해 공급이 되고 있다. 자, 계절적인 비수기를 감안하여도 신규 아파트가 너무 부족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국은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적인 비수, 겨울철은요, 부동산 거래, 사고 팔는 게 거의 없고요. 가격이 빠집니다. 그런데 왜 이 겨울철에 서울의 가격이 올라갔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공급이 없다. 신규 아파트가 아예 없어요. 전무하다고 해도 저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파트 쪽에서 보니까 그 내용 72세대만 나왔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서울은 천만의 도시예요. 지구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죠.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에요. 인구 밀집도로 보면요. 자, 경기도는요, 서울의 약 10배입니다. 인구 밀집도로 보면요, 경기도는요, 아직도 집 질 데가 너무 땅이 많아요. 근데 서울은 땅이 없습니다. 집 질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 주택을 허물지 않고는 절대 집을 줄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2018년 서울 지역 아파트 신규 공급 예정 물량은 전체 4만 9천 세대다. 여기서 조합원 분을 뺀 나머지 보니까 14,800가구네요. 자, 2015년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시행된 해와 비슷하다. 여기 특별공고 10%를 제하면 13,000가구다. 자, 서울 인구 1000만이죠. 청약통장 800만. 여기 800만 가입자입니다. 여기 1순위 500만을 추정하면 청약 경쟁률은 2017년과 같이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연구 분석한 결과예요. 대충 여기서 통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울 지역은 2014년부터 2017년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 증가로 상당 기간은 제가 다시 예측해 봅니다. 약간 수정됐습니다. 더 늘어났죠. 2025년까지는 주택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왜 그러냐면요, 재개발, 재건축 올수습 시키면요, 이주 수요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약간 멈출 수는 있지만, 재건축은 멈췄다 하더라도 재개발을 멈추게 할 수는 없죠. 왜? 재개발은요, 도시가 노후되기 때문에 도시의 어떤 기능적인 도시 재생을 위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나 서울과 대비되는 수도권 지역은 어떠한가? 특히 경기도입니다. 자, 경기도 신도시 공급 물량을 보면요, 1기 신도시가 있죠.
일산 100만, 분당 100만입니다. 자, 2기 신도시는요, 어디냐면요, 판교, 광교, 동탄, 1기, 2기, 위례까지 합쳐서 100만입니다. 자, 3기 신도시가 또 있죠. 자, 3기 신도시, 별내, 한양, 고양, 송도, 청라, 영종도, 파주 약 50만이에요. 추후 앞으로 예정돼 있죠. 추후 4기 신도시 건설 예정인데 경기도 남부 지방의 지역에 100만입니다. 전체 450만 가구가 건립이 예정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공급 과잉이죠. 자, 현 시점에서 주택 보급률을 한번 볼게요. 자,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10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시사하는? 가격 폭락이죠. 너무 공급이 많으면요. 이게 일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인구는 주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주택 보급률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전국 주택 보급률 볼게요. 2015년 전국 102.3%. 자, 전국적으로는요, 주택 보급률 100% 넘었죠. 자, 서울은 96%고요. 경기는 98.7%예요. 여기에 100만 가구 더 나온다고 추측한다면, 나온다고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자, 그러면 경기도 집값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삼척동자가 하는 거죠.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부산 102.6%. 부산 그동안에는요, 청약통장 우리가 1순위 요건 완화하는 바람에 부산 떴습니다. 자, 해운대입니다. 백사장 바로 보이는데 언론에 나왔죠. 1억이 빠졌다는 겁니다. 2개월 사이에 1억 빠집니다. 한 달에 1,000만원씩, 5천만원씩 쭉쭉 빠지면 누가 투자하겠냐고요. 자, 부산 이미 빠지는 지역으로 들어섰다. 자, 대구 101.6%고요. 인천 101% 넘었죠. 자, 강주 103.5%고요. 대전 102.2%고요. 울산 106.9%네요. 엄청 높네요, 울산이요. 자, 여기에 강원도 106.7%고요. 충북 111.2%고요. 충남 108.2%, 108.3%네요. 전북 107.5%고요. 전남 110.4%, 경북 112.5%, 경남 106.4%, 제주 100.7%. 자, 제주도 안전하다. 제가 장담하건데 제주도 빠집니다. 자, 이런 우리가 주택 보급률, 인구의 저출산, 경기의 하강 국면에 들어온 거, 이거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부동산만 갖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금리 향방, 세계 경제 향방, 또 자연재해, 여기에 따른 우리가 안보의 또 상황, 전체적으로 봐야죠. 자, 성계 같은 수치에서 보듯 저출산,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실업, 산업기지가 해외 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해외 이전했던 거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제가 봐서는 정치 잘하는 겁니다. 자, 제4차 혁명으로 인공지능 자동화되면요, 사람이 필요 없죠. 자, 더욱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죠. 자,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은 계속 필요한가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 덧붙여 한국의 자살률이 어떻다? OECD 1위를 고사하고 있죠. 2016년 자살률 13,000명이에요. 하루 평균 36명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40분마다 1명이 돌아가시고요. 인구는 점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구 10만 명대 자살률 25.6몇 명이 달합니다.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수습하셔야 돼요.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산업 붕괴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대표적 도시가 바로 어디다? 울산이다. 중국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울산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현상은 양극화를 넘어 시장 붕괴로 인한 자산의 제로화로 부동산이 평생 족쇄로 될 시기가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선택 한 번의 실수가 영원히 복귀를 못하는, 예전에 우리가 골드스타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예, 골드스타. 지금은 이름을 바꿨잖아요.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제는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부를 좌우합니다. 쫄딱 망하느냐, 쫄딱 흥하느냐 선택을 할 기로인데 아무렇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밀한 부동산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이게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 100만, 200만 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전 재산을 날리게 된다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부동산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 만나봤고요. 저희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상단이나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와 문자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3년도 3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2층 건물에 해당하고요. 이 매물의 매매가는 9억 원입니다. 임대금액은 월세시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월 60만 원이고요. 대출금액은 4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6억 4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성수동부터 가볼 텐데요. 이쪽의 입지 여건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예, 입지는요, 지도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 한강에 인접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 지역이고요. 여기는요, 트리플 역세권이죠. 자, 2호선 지나가죠. 자, 2호선 지나가고요. 분당선 지나갑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7호선 또 지나가죠. 트리플 역세권이냐, 바로 앞에 한강이 보이는 지역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으로 개발 호재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첫 번째는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바로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옆에가 또 서울숲이 있어요. 자, 서울숲이 있다 보니 이 지역의 아파트가가 굉장히 고평가, 고가로 일반 분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분당선 연장 또 됐죠. 여기에. 그리고 3표 레미콘이 이전 계획까지 또 있습니다. 자, 3표 레미콘. 그 다음에 한강변 개발 계획 한번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신도시가 또 들어설 예정이고요. 자, 서울이 노른자잖아요. 여기에 개발되면요, 다른 주변 지역하고는요, 완벽한 양극화입니다. 더블 양극화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도하고 또 서울하고, 서울은 더 올라간다. 앞으로도요. 자, 뉴욕의 맨하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강과 서울숲 조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의 포인트는 어떤 점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한강변에 입지한 우선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약 2,000세대 규모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일반 분양은 한 500세대다. 자, 500세대 고가로 분양되니까 사업성 좋습니다. 자,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되고요. 시세 차익은요, 제가 1억, 2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7억 이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물에 대한 소개도 짧게 부탁드릴까요? 예, 매물은요, 지금 1층은 상가고요. 2층은 우리가 다세대 빌라처럼 보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가 입점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은 상가와 또 아파트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수동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망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전망을 하면 대체적으로 거의 맞더라고요. 예, 제가 그냥 박사로 그냥 대충 딴 게 아니거든요. 자, 제가 숫자에 굉장히 강합니다. 자, 59제곱미터. 자, 예상 한번 해볼게요. 저번 분양 한 7억 정도로 봅니다. 25평이 그렇고요. 2025년도 입주 시세 전망을 해보면 한 10억 쪽까지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임대가 전망은 한 전세 10억 정도로 보고요. 주변 시세가 있습니다. 69제곱미터를 제가 보니까 현재 16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예, 입주권이고요. 매매 금액은 9억에 나왔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억 2천에 60만 원 월세 받고 있고요. 1층이 상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 금액은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실투자액은 6억 4천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는 마천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마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30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65제곱미터로 3층 중 1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3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지 임대 금액은 보증금 1억 4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2억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는 마천 뉴타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입지 여건 굉장히 좋은데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이렇게 입지를 말씀드리면요. 그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의뢰를 한번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된다. 알아보다간요, 예,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지역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 5선이죠. 자, 5선이 지나가면서 어떤 게 된다? 바로 역세권입니다. 추후에 우리가 신사선이 또 지납니다. 신사선이 이렇게 지나오죠. 신사선이 들어서 신사선님 더블 역세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주변으로 어떤 개발 거리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9호선 3단계 노선이 지금 곧 2018년 6월 정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이제 4단계가 또 이게 이제 하남시까지 또 할지 안 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죠. 거의 확정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했죠. 자, 그 다음에 제2 롯데월드 준공되어 있고요. 여기 가락시장 현대화 또 지금 현대화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또 바로 이 지역에 있죠. 그 다음에 문정 법조타운 또 바로 옆에입니다. 예, 걸어서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수서 SRT 철도 또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에 현대 자동차 사업도 105층 탄생이 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천 뉴타운은 투자 메리트가 뭐가 또 있을까요? 예, 아파트 분양권 확보가 가능하고요. 마천 뉴타운 약 1,500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현재 완료되어 있고요. 사업식 인계가 예정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물에 대한 소개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감도는 보시면요. 현재는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다. 여기는요, 재건축 아닙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한 수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담금 내면 돈 남는 거 없다. 여기는 재개발이다. 예, 강남 3구 중에 유일하게 재개발이 되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투자 이후의 가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59제곱미터 25평형이죠. 일반 분양가 약 7억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주변 시세 한 7억까지 근접해 있고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입주시 예상 시세는 10억 원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천 뉴타운 매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현재 입주권이고요. 매매 금액은 3억 9천에 나왔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1억 4천만 원 전세 들어가 있고요. 실투자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매물 확인해 보셨고요. 이번 주에도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세미나 열릴 예정입니다. 2018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내용들 준비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세미나 소개 부탁드릴게요, 박사님. 네, 세미나에 오시면요. 제가 이제 그 2018년도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또 해보고요. 향후 서울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또는 도시 재생이 끝났을 때에 서울이 어떠한 형태의 도시로 탈바꿈이 되는지 또 경기도하고 지방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자, 이제는 노른자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노른자가 개발됐을 때는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처럼 변모가 될 걸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만나본 매물도 저희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성수 전략정비구역 상가주택 매물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마천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궁금증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